반갑습니다. 찰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변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VBA가 됐든 뭐 C언어가 됐든 자바나 아니면 파이썬이 됐든 어쨌든 이런 언어를 배울 때 항상 등장하는 변수, 변하는 수죠. 그러니까 안에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 이 변수를 왜 선언을 하고 변수를 선언하면서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고 주의할 점은 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한 거거든요. 사람 머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거를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 보통 뭐 노트에다, 공책에다 이렇게 쓰잖아요. 뭐 숫자 더한다 이러면은 뭐 이렇게 써가지고 기억해야 될 것들을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수를 만든 가장 기초적인 목적도 바로 그겁니다. 컴퓨터 내에 메모리라고 하는 공간이 있죠. 여기 안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안 쓰지만 언젠가 쓸 수 있는 자료들을 거기다가 임시로 담아두기 위해서 변수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우리가 뭐 C 언어에서는 뭐 int i 뭐 이렇게 선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dim하고 i as integer 뭐 이런 식으로 정수형 변수를 선언을 하게 되면은 어떤 그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그 메모리를 관장을 하는 OS,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운영 체제, 뭐 윈도우나 리눅스, 매킨토시, 아니면 뭐 그 스마트폰으로 치자면은 그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이 운영 체제가 메모리를 관장을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운영 체제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의 메모리가 필요하니까 이거 나한테 주고 딴 사람들이 이거 침범하지 못하게 좀 막아줘. 이 역할을 변수 선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수 선언이 딱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 변수 선언이 등장된 시점 이후부터 변수가 선언된 영역에 있는 메모리를 운영 체제가 보호를 해줍니다. 언제까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는 이 함수 내에서만 존재하는 변수, 그러니까 함수가 끝나면은 사라지게 하는 변수, 아니면은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지속되는 그 전역 변수, 뭐 이런 걸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어쨌든 변수는 운영체제에게 말하자면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맺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만큼 쓸 테, 프로그램 운영할 때까지 쓸 테니까 이거 나 확보해줘, 보호해줘, 이렇게 전세 계약을 맺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을 배울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컴퓨터 맞출 때 그때 막 200만 원 가지고 맞췄는데 16MB의 메모리 2개, 8메가씩 해가지고 2개 꼽았었거든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메모리 하나 맞추면은 16GB 맞추시죠. 그러니까 1000배 넘게 메모리가 향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 배울 당시만 해도 이 메모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건가, 그리고 이 메모리를 안 그래도 작은데 이거 어느 프로그램에서 다 잡아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수 선언을 할 때 같은 숫자인데 우리가 볼 때는 뭐 1이나 1.1이나 똑같은 숫자 같아 보이지만 프로그램 입장에서는 공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소수점이 없는 숫자, 정수와 소수점까지 포함된 숫자, 실수의 경우는 메모리를 차지하는 크기가 다릅니다. 당연히 소수점까지 포함된 숫자가 메모리를 크게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숫자인데 왜 이걸 나눠놨지? 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부분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시대가 좀 바뀌어서 메모리가 막 16GB인데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메모리에 뭐 1TB 이렇게 기본적으로 꼽히면 사실 뭐 이거 뭐 용량 뭐 2바이트 더 잡고 뭐 절 잡고 이거 크게 문제 없는 시대가 오겠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파이썬 같은 프로그램에서는 변수 선언을 할 때 이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에 대해서 선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수 선언하는 행위 자체가 없어요. 그냥 이름 지정하고 여기 할당하면 바로 그냥 자동으로 변수가 잡혀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프로그램의 변화 트렌드도 사실은 이 메모리의 용량의 증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변수에 저장된 정보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같은 사친 연산뿐만 아니라 좀 복잡한 연산들도 이제 처리를 할 수 있죠. 물론 연산 자체는 CPU에서 하지만은 그 CPU에서 계산하기 위해서 저장돼 있는 이 공간, 이 메모리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계산을 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같은 숫자인데도 정수하고 실수가 다르게 용량이 잡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 크기가 16평하고 32평인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 다르잖아요. 구조도 다르고. 근데 이거를 만약에 더한다 라고 하면은, 더하기라고 해서 같은 숫자니까 이 변수하고 이 변수를 더해버리잖아요. 더하면은 여기서 형 변환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형 변환이라는 게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그 형 변환을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타입하고 이 타입하고 형 변환하면은 뭐 안 되고 되고 뭐 어떻게 바뀌고 이랬는데 요즘 나온 프로그램들이 이거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이라는 게 컴퓨터라는 게 내부적으로 형 변환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는구나를 알고 쓰시는 거하고 모르고 그냥 쓰는 거하고는 또 차이가 다르거든요. 근데 흔히 예를 들면은 문자열 1하고 더하기 숫자 1하고 더하면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얘도 1이고 얘도 1이고 하니까 2라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프로그램 그 컴파일러나 뭐 인터프리터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에러를 주고 어떤 경우는 그냥 자동으로 형 변환을 해서 합쳐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컴퓨터 입장에서는 헷갈린다는 거죠. 단적인 예로 제가 5살짜리 여자 딸이 있는데 얘한테 이제 더하기의 개념을 처음 제가 알려줄 때, 자, 봐봐, 앉아봐봐. 1 더하기 1은 뭐야? 라고 물어봤는데 얘가 놀랍게도 11이라는 것을 읽을 수는 없는데 1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왜 1이라고 썼어? 라고 물어보니까 예를 들면 가하고 나하고 더하면은 가나가 되듯이, 그러니까 얘는 이미지 자체로 이거를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이미지하고 얘 이미지가 합치면은 요 이미지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인지를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우리 어린 애들도 이게 서수의 개념, 그러니까 1 더하기 1, 그러니까 1 다음에 2고 2 다음에 3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형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1처럼 생겼는데 이게 갑자기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긴 완전 다른 언어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 입장에서, 애 입장에서는 우리 어른 눈높이에서 봤을 때 당연히 1 더하기 1은 2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애 입장에서는 1하고 1을 더하면은 11이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제가 예전에 한번 깨달았었거든요. 동일한 논리로 컴퓨터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타입이 안에 저장돼 있는 공간이 다른데 얘도 공간이 다른데 이거를 어떻게 합치라는 거지? 뭐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변수를 선언하는 목적은 저장하기 위한 거고, 저장된 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계산할 때 형 변환이라는 거. 그래서 이 형태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의 변수를 선언할 때 보통 이렇게 는이라고 하는 걸 쓰잖아요. 근데 우리 수학을 배울 때는 A는 B 이렇게 하면은 A와 B는 같다라는 의미로 는이라는 걸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 는이라는 게 같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그 값이 왼쪽으로 할당되어서 입력되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그래서 그냥 읽을 때 얘하고 같게 만드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은 오른쪽에 있는 값이 왼쪽으로 할당되어서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변수의 할당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변수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프로그램의 용이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유지보수의 용이성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제가 예를 들면 채널명을, 제 유튜브 채널명이 최초에 제가 직장인 찰스라고 이름을 지었었는데 조금 하다가 제가 엑셀 장인 찰스, 같은 장인 라임이 맞으니까 엑셀 장인 찰스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드코딩이라고 하거든요. 이름을 그대로 직장인 찰스라고 박았는데 동영상이 막 몇십 개가 되고 거기 안에 프로그램적으로 이 직장이라고 나오는 게 여러 군데 있다면은 이걸 만약에 이렇게 바꾸면은 그 숫자만큼 제가 들어가가지고 이 직장인을 엑셀 장인 다 일일이 바꿔줘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을 이 변수가 한 방에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채널명이라고 하는 변수를 두고 이 변수명에다가 직장인 찰스라고 딱 줬다가 나중에 이게 변경될 때는 뭐만 바꾸면 됩니까? 이 채널명이라고 하는 변수의 글자만 엑셀 장인 찰스로 딱 바꾸면은 모든 프로그램에 있는 것이 한꺼번에 싹 바뀌겠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 측면 때문에 이 변수를 활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변수를 프로그램 내에서 엄청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로그램 짜는 것보다 이 변수명 정하는데 더 머리가 아프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혼자 또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좀 큰 다른 사람들과의 프로그램을 할 때는 변수명에 대한 네이밍 룰을 사전에 정의를 합니다. 변수명에 대한 규칙을 누가 봐도 이 변수는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쓰이는 거야 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게끔 변수명을 그렇게 잡거든요. 그래서 변수명 잡을 때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근데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 배울 때는 아까 이 변수의 형태 있잖아요. 이게 정수형인지 실수형인지 문자열인지 이런 거를 변수명 앞에다가 달았어요. 그래서 뭐 정수형은 n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문자열은 스트링이니까 str이라고 쓰고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냥 의미만 맞춰서 이 어떤 동작을 하는 건지 의미만 맞춰서 이렇게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냥 대문자만 보기 좋게 크게 쓰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변수명 정하는 것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바뀌어가는 트렌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있었고요. 근데 변수명 정하는 거는 항상 언제나 골치 아픕니다. 머리 아파요. 애 이름 짓는 것만큼 머리 아프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변수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딱 획일화된 그 크기만 다를 뿐이지 아파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수만 다를 뿐이지, 뭐 20평, 30평, 40평 평수만 다를 뿐이지 용도는 거기에 저장하는 용도밖에 없는 딱 그 변수의 역할만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되면서 요즘에는 변수를 선언할 때 오브젝트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마다 부르는 용어는 좀 다른데 어떤 객체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를 들면은 제가 그 강좌하고 있는 것 중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그 브라우저를 활용해서 크롤링하는 강좌를 좀 하고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소스를 제가 짜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몇십만 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 혼자는 뭐 이거를 짤 수도 없겠죠. 근데 이거를 제가 변수로 선언을 해서 그냥 그 기능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그 예를 들면 비주얼 베이직으로 치자면은 딤하고 IE as 인터넷 익스플로러라고 하면은 익스플로러 객체가 하나 제가 로드를 할 수 있고, 거기에 크리에이티브 오브젝트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이 객체를 실제 메모리상에 로드 시키면은 그 다음부터 이 객체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함수들을 이용해서 브라우저를 제가 막 마음대로 막 손으로 주물딱주물딱 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거에 변수가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좀 깊게 들어가면은 객체고 클래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해야 되겠지만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예전에는 그냥 잠만 자는 보관하는 용도의 집만 변수로 선언을 했다면, 이제는 배를 변수로 선언할 수도 있고 비행기를 선언할 수도 있고 자동차를 선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을 날 수도 있고 항해를 할 수도 있고 차를 타고 운전을 할 수도 있는 이제 멤버 메소드라고 하거든요. 그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기능들을 변수를 선언하면서 함께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개념까지도 이제 변수의 기능이 확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변수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다. 요약을 한 번 더 하자고 하면은, 변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장 기능이 있고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계산할 때 주의할 거는 형 변환이라는 것이 있다. 변수의 타입을 굳이 신경 안 써도 잘 되는 경우는 있다. 그러나 알고 쓰는 것과 모르고 쓰는 것은 차이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은 알아두자.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 개발의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위해서 변수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변수에 있어서는 네이밍, 이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서는 어떤 저장으로서의 개념의 변수 이외에 어떤 객체를 부를 수 있는 기능도 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찰스였고요. 혹시 또 궁금하시거나 알고 싶으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